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먼저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의 시간 동안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콘텐츠적인 그 재미난 요소와 그리고 특히 기능적인 효과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치아를 안쪽으로 닫고 바깥쪽으로 닫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어떤 치아의 어떤 그 닦는 효과를 어떤 것을 어떻게 이제 측정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스마트 칫솔 안에는 3D 모션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칫솔을 그냥 대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양치가 되지 않잖아요. 보통 스크러빙이라고 하는데 그 스크러빙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서 아이들이 양치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사실 카메라로 하면은 보통 치아라고 하는데 치아가 디텍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cm 차이도 아이들은 이게 좀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해를 하기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특허는 얼굴에서 치아의 위치를 추정을 해서 거기에 가상 칫솔, 가이드 칫솔을 올려준다는 게 핵심 특허입니다. 200개의 양치앱 중에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앱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많은 양치앱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솔루션을 이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캐릭터에 대한 콜라보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유명한 캐릭터 회사들이랑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가 염려됐던 것은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매일 칫솔이 팔렸어요. 앱도 잘 다운로드 됐고요. 근데 그 캐릭터가 좋아서 다운로드를 하고 쓰고 있는지 아니면 증강현실 양치 가이드라고 하는 이 솔루션 자체가 정말 매력적으로 문제를 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받고 있는지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은 저희 자체적인 캐릭터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기증할 생각이고 내년부터는 좀 더 규모 경제로 가기 위해서 OEM 모델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잘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진행하시고 나서 판매 대수나 아니면 그 판매하신 분들 중에서 재구매에 대한 문의는 좀 있었나요? 네. 사실 전동 칫솔이 일반 칫솔이랑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를 교체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카트리지 비즈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YDG를 끝난 다음에 주의 깊게 본 것은 과연 리필모에 대한 주문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을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배송을 하루도 미루지 않고 한 500개 정도의 물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 이제 얼마나 뭐에 대한 주문이 들어올 것인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칫솔모랑 보통 많이 구매를 하세요. 칫솔만 사시는 게 아니고 같이 구매하시긴 했지만 1, 2월 달에 들어오는 칫솔모의 주문량을 보면서 충분히 꾸준히 쓰시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서버 데이터를 보고 있다 보니까 와, 저녁에 애들이 이렇게 늦게 자는구나. 11시, 12시에 양치를 하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로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으며 저희가 정식 출시할 때도 사실 킥스타터 제품이 방수가 조금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가 이제 물이 새서 안에 이렇게 녹이 슬었다 이런 VOC를 주셔서 저희 개선품을 1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수도 제일 높은 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그때는 제품이었지만 지금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상품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유저 인터뷰도 진행을 하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정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없으시다면 청중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일에서 재밌는 포인트로 즐겁게 양치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도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의 신뢰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많은 다른 양치 앱들이 게임으로 양치를 접근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동영상도 좋은 동영상이 많은데요. 같은 동영상을 매일 하루 3번씩 일주일을 보고 나면 질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의 얼굴은 질리지 않아서 저희가 얼굴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점수 같은 것도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보통 게임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에 보면 2차원으로 도식화한 살짝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도식화, 어디를 못 닦았다라는 도식은 제공하지만 점수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점수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점수가 의미하는 것이 정말 너가 100점짜리 양치해도 충치는 생기고요. 그리고 조금 덜 했더라도 아이는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점수는 현재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청중 질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다 네. 보니까 참 공감 가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부모들이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을 일찍부터 보는 걸 원치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이런 요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네,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교육적일까? 근데 저희는 그 페이즈가 넘어갔다라고 봤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자기의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는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떨어졌거든요. 작년 기준. 1년에 한 1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7살일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 디지털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단순히 유튜브 동영상을 1시간 틀어주는 상호작용이 없는 콘텐츠가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좀 더 상호작용이 있고 좀 더 교육 효과가 좋은 저희 캐치프라이즈가 Make Kids Smarter거든요. 아이들 조금 더 인공지능 시대에 저희도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똑똑해져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사실 상호작용이 없는 동영상 같은 걸 보는 것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이 있지만 저희 같은 콘텐츠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네. 기왕에 볼 거면 키트플레이 앱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굉장히 명쾌한 대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키트플레이 앱 발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